미국이 새로운 종류의 이른바 좀비 마약 확산으로 비상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이어 이번에는 동물용 마취제 자일라진이 뉴욕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한인 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하율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난간에 의지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익숙한 듯 쳐다만 볼 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뉴욕 거리에선 이렇게 영화 속 좀비를 연상케 하는 마약 복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So I actually have an experience of having somebody who was showing zombie-like behavior following me. They followed me into the park while I was walking my dog in the morning. They have no emotion, they have no self-control, control over their body or their emotions. It's like they're not even human. Zombies, exactly. 뉴욕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약물은 동물용 마취제로 알려진 자일라진. 좀비 마약으로 불리던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단속을 강화하자 그 대체제로 자일라진 사용이 늘어난 겁니다. 동물용 약물이다 보니 규제가 약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만 자일라진 공급이 60% 넘게 늘자 뉴욕주의회는 지난달 자일라진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부가 괴사하거나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떨어진다거나 심박수, 혈압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은 말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게 또 마약성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를 해독하는 약처럼 그런 해독제가 듣지가 않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자주 목격되는 기차역은 한인타운과도 가까워 동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타운 일대가 그 펜스테이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그 역사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마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말 허리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정말 무섭고. 치안 상태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술을 취한 건지 마약에 취한 건지는 몰라도 약간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들 걱정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혹시라도 정말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약류에 노출이 될까 봐 최대한 저는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뭐 약간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아이와 함께 가질 않아요. 미국 마약 단속국은 자일라진이 펜타닐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공공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종 마약이 미국 곳곳에 깊숙하게 스며든 것으로 파악돼 당국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율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전 세계 곳곳엔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에 따라 재외국민 자녀를 가르치는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10여 개 한국 학교는 최근 학생 수가 계속 줄어 재정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박승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 학교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학생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는 교훈을 보며 등하교하는 곳. 중국 상하이 미난구에 있는 한국 학교입니다. 1999년 상하이 동포사회가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한국교육부와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총 860여 명이 한식으로 된 급식을 먹으며 한국 교육 과정에 따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애국가를 먼저 알기 전에 중국 의용군 행진곡을 부르는 걸 보고 애들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도 다른 한국 학교처럼 운영 예산의 일부를 관련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업료 등 학비와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떠나는 우리 국민이 늘면서 재학생 수가 계속 줄다 보니 예산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학비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라는 방역이 강화됐던 기간을 3년 동안 지내는 과정에서 급격히 한국 교민의 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학교의 재정 상태도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정은 중국 내 다른 학교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한국 학교들은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비를 인상하고는 있지만 남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감소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에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원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선생님들의 복지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따라올 수도 있고. 한인 사회가 오랜 기간 우리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호소한 결과 재외국민 교육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법안이 2019년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에서 30%의 지원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어려우실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재외국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예산을 50%까지 끌어올려 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죠. 중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한국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가진 인재로 키워내는 한국 학교가 기능을 충실히 이어가기 위해선 우리 당국과 국회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월드 박승호입니다. 싱가포르에선 부동산 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희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거주해온 영주권자 오혜영 씨.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2배나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 재계약을 8개월이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오 씨는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를 매달 내느니 외곽 지역의 공영 아파트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집도 울며 겨자 먹기로 5,000불, 뭐 5,000불 이상을 주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 내 집이 아니니까 나갈 때는 디파짓을 또 떼일까 봐 새 집처럼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 집 없는 서러움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오 씨만이 아닙니다. 최근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인 동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이 집계약이 만료여서 올해 초부터 외곽 쪽에 있는 스튜디오나 원베드룸을 알아봤었는데요. 예전에 2,000불 하던 곳이 지금은 3,000불까지 올라서 좀 집을 구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지난해 4분기 싱가포르 주택 임대료는 전년보다 28% 올랐습니다. 뉴욕과 런던,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제치고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이나 주택 상태에 따라 임대료가 최대 2배까지 올랐을 만큼 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River Valley, which is the most prime area of Singapore. Just about 18 months ago, perhaps you can get a 4-bedder for about maybe $8,000. Right now, for $8,000, you can only get maybe a 2-bedder or maybe a very smallish 3-bedder. But the same 4-bedder that was $8,000 about 18 months ago, right now is asking for $13,000.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한 원인으로는 부족한 주택 공급 시장이 꼽힙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됐고 일상 회복이 이뤄진 뒤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이 대거 들어오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사실상 중국에 통합되면서 홍콩을 탈출한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몰려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주택난이 심화하면서 여러 임대인이 주택 하나를 공유하거나 방 하나만을 임대하는 주거 방식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 lot of the tenants, because of the hike in rental price, they move to co-living
to share the cost of staying of the rental in Singapore. So they start to move into room rental. That is one of the reasons it causes the common room rental and the master room rental to increase.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 전체를 월세로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룸렌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이마저도 대략 한 30%씩 올라서 룸렌트도 쉐어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택난에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주거용 부동산 약 1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고 그중 4만 호 정도를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경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유럽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만큼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먹거리 등 생활 물가가 여전히 오름세여서 서민은 물론 한인 유학생 등이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일 상황은 김지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발 에너지난으로 물가 상승률이 71년 만에 최고치인 10.4%를 기록했던 독일. 이처럼 심각했던 물가 오름세는 올해 들어 비교적 둔화하면서 지난 2월 8.5%까지 내려왔습니다. 치솟던 물가 상승률이 꺾이면서 실제 밥상 물가도 나아졌을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쌀은 거의 2배가량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기름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시 할인 중에 있어서 지금은 기존 가격의 2배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식품 가격은 지난해 3월 대비 당근이 44.7%, 파스타가 34.2% 정도 오르는 등 1년 만에 평균 23.4% 상승했습니다. Beeinflusst und die Lebensmittelpreise und so fangen wir jetzt neu an, aber das mit den vorherigen Preisen ist es schon halt 30 Cent gestiegen und das finde ich auch enorm. 나날이 오르는 밥상 물가에 서민과 취약계층은 물론 유학이나 직장 때문에 독일에 머무르는 한인 청년들 역시 생활비 부담을 호소합니다. 작년 3월에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아직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박사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임금이 엄청 높은 건 아니라서 생활비 면에서는 그 교통비랑 아직은 그 음식료가 가장 비싼 편이죠. 지금은 1유로로 살 수 있는 게 정말 몇 가지 품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체감되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독일 최대 슈퍼마켓 업체의 구매 관리자는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구매가 인상 사례도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만으로는 오르는 물가를 설명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밥상 물가를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이 나날이 커지자 독일 정부는 여러 대응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유로, 한화 약 28만 원의 일회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데 이어 지난해 한 차례 호응이 컸던 한 달 기차 무제한 탑승권을 5월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탈리아가 옛 관광대국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 수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거란 발표도 나왔는데요. 몇 년간 여행객이 없어 울상이던 한인 여행사들도 화색을 띨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어떤 영문인지 손정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 로마 시내의 거리까지도 활기가 넘칩니다.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의무가 해제되며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풍경입니다. 봄이라 그런지 날씨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여행객도 많아요. 오랜만에 나온 여행이라서 더 설레이고 좋습니다. 이탈리아 관광산업무역협회는 올해는 이탈리아 관광사업자들이 지난해보다 30%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도 이런 회복세가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여행객이 늘면서 업계에선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여행객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렴한 상품을 앞다퉈 쏟아내다 보니 지역 여행사로선 자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가격도 높은 데다가 현지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대 비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지출도 그만큼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숙제로 불리는 소매치기. 거리에 여행객이 많아지니 소매치기 역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한인 여행객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탈리아 소매치 신고 건수가 연간 1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인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등이다 보니 여행자분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 해 기다려온 여행업계의 회복이지만 모두가 마음 편히 즐기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손종윤입니다.